도쿄대 언어학 교수 집안의 여고생이 갑자기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스마트폰을 던져버리고 방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뭔가 큰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으로 부모님께 그녀는 흥분하며 말하죠. 한글이라는 문자가 있는데 24개로 모든 걸 쓸 수 있대요. 그 말에 관심을 보이던 아버지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집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한글에 완전히 빠져 있었다는데요. 오늘은 문자 하나 때문에 완전히 갈라진 일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딸의 한글 사랑이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갈등을 불러일으켰고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주 뒤 그 엄격했던 언어학 교수 아버지가 밤중에 혼자 한 행동이 이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과연 이 일본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글이 만든 놀라운 기적 이야기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잠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문자 하나 때문에 가족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걸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한글 때문에 말이에요. 제 이름은 스즈키 하루나고 도쿄 시부야구에 있는 케이오 여자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어요. 우리 집은 아자부라는 고급 주택가에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꽤 잘 사는 편이에요. 아버지는 도쿄대학교 언어학과 교수님이시고 어머니는 전직 일본어 교사셨다가 지금은 상류층 자녀들을 위한 국어 교육 컨설턴트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9살 된 남동생 유우타가 있어요. 우리 집 분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완벽주의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는 집에서도 항상 정확한 일본어만 사용하라고 하셨고 어머니는 제가 한자를 하나라도 틀리면 즉시 지적하셨거든요. 유우타는 아직 어려서 그런지 글쓰기를 굉장히 어려워했는데 부모님은 그것도 더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는 식이셨어요. 그런 집안 분위기 때문인지 저는 반항심이 좀 있었어요. 특히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뉴진스까지 정말 좋아했거든요. 부모님은 그런 제 모습을 못마땅해 하셨지만 친구들과 함께 한류에 푹 빠져 지냈어요. 그런데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작년 가을, 평소처럼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보고 있었는데요. 주인공 윤세리가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춤추듯 움직이면서 글자가 척척 써지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일본어로 문자를 보낼 때는 한자 변환 때문에 정말 복잡하거든요. 예를 들어 사랑한다는 뜻의 아이시테루를 쓰려면 먼저 히라가나로 쓰고 그 다음에 한자로 변환하고 또 맞는 한자를 골라야 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빠르게 칠 수 있는 거죠? 호기심이 생긴 저는 바로 유튜브를 켰어요. 한글 배우기라고 검색했더니 정말 많은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영상을 클릭했는데 한국인 선생님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글은 24개의 기본 글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자음 14개, 모음 10개로 말이죠. 그 순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24개요? 일본어는 히라가나만 해도 46개인데 거기에 가타카나, 한자까지 합치면 정말 끝이 없거든요. 그런데 24개로 모든 걸 표현한다고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선생님이 기역, 니은, 디귿을 하나씩 써보여주시는데 정말 간단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아, 오 같은 모음들도 직선과 점으로만 이루어져 있었어요. 아, 이거는 정말 누구나 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도 안 오고 계속 한글 연습을 했어요. 제 이름인 하루나를 한글로 써보고 싶었거든요. 나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되는 거였어요. 하룻밤 사이에 기본적인 자모음은 다 외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거실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유우타가 제 노트를 보더니 물어봤어요. 누나, 이게 뭐야? 이상한 글자네. 한글이야. 한국 글자. 너도 배워볼래? 유우타는 평소에 일본어 쓰기를 정말 어려워했거든요. 특히 한자는 아예 손도 못 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글은 금방 따라했어요. 누나, 이거 정말 쉽다. 소리 나는 대로만 쓰면 되는 거야? 그렇지. 정말 똑똑하네. 그 모습을 본 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리셨어요. 하루나, 그런 걸 동생한테 가르치면 어떡해. 제대로 된 일본어도 못 쓰는데. 하지만 저는 이미 한글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계속 한글 연습을 했어요. 수학 시간에 공책 귀퉁이에 한글로 친구 이름들을 써보고 점심시간에는 한글로 일기를 써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운명적인 순간이 왔어요.
제 가장 친한 친구 미카가 제 공책을 보고는 갑자기 눈이 반짝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나, 이게 뭐야? 정말 예쁘다. 미카는 사실 난독증이 있어서 한자 읽기를 정말 힘들어했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칠판에 한자를 읽어보라고 하면 항상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거든요. 그런 미카가 한글에 관심을 보이다니요. 미카야, 너도 배워볼래? 정말 쉬워. 그날부터 미카와 저는 함께 한글 공부를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미카는 한글을 정말 빨리 익혔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자기 이름을 한글로 또박또박 쓸 수 있게 됐어요. 미카가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한글로 완성했을 때 그 표정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루나야, 나 처음으로 내가 쓴 글자가 예쁘다고 생각해. 이게 정말 내 이름이야? 그 순간 저는 한글이 단순히 외국 문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따뜻한 도구였어요. 우리의 한글 열풍은 곧 반 전체로 퍼졌어요. 처음에는 신기해서 구경만 하던 친구들도 하나둘씩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한자를 어려워하던 친구들이 먼저 관심을 보였어요. 그렇게 저희 반에는 자발적인 한글 동아리가 생겼습니다. 점심시간마다 모여서 한글로 편지를 쓰고 서로 한국어 단어를 가르쳐주고 한글로 시도 써봤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유우타의 변화였어요. 집에 와서 한글 일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어로는 한 줄도 쓰기 힘들어하던 아이가 한글로는 한 페이지를 가득 채웠어요. 그날 밤 유우타가 제게 살짝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나, 나 처음으로 글쓰기가 재미있어. 한글은 내 마음 같아. 복잡하지 않고 따뜻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걸 부모님께 자랑스럽게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에게도 이 작은 기적을 나누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어요. 이 작은 발견이 우리 집에 얼마나 큰 파도를 일으킬지 말이에요. 부모님께 한글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저는 먼저 제 실력을 더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1시간씩 한글 공부를 했습니다. 유튜브로 한국어 기초 회화도 배우고 간단한 한국 동요도 따라 불러봤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일본어 실력도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를 이해하니까 일본어의 소리와 문자의 관계도 더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유우타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한글 일기를 쓰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일본어 숙제도 전부 다 훨씬 잘하게 된 거예요. 어머니도 그 변화를 눈치채셨지만 그 이유가 한글 때문이라는 건 모르셨죠. 학교에서도 재미있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글 동아리에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다른 반 학생들도 구경하러 왔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어요. 3학년 선배인 다나카 유리 선배였는데 원래 공부를 정말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실에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희들이 쓰는 그 글자 정말 아름답다. 나도 배울 수 있을까? 유리 선배는 서예를 전공하고 있었는데 한글의 조형미에 완전히 매료됐다고 했어요. 선배가 한글로 캘리그래피를 해보니까 정말 예술 작품 같더라고요. 그런 선배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글이 단순히 쉬운 문자가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예술이기도 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카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어요. 한글을 배운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미카가 저에게 깜짝 선물을 줬거든요. 한글로 쓴 편지였는데 내용이 이랬어요. 하루나에게 나는 지금까지 글자가 무서웠어요. 칠판의 한자들이 모두 나를 비웃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한글을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알았어요. 글자도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나는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게 무섭지 않아요. 고마워요. 하루나야.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울컥했습니다. 한글이 미카에게 이렇게 큰 용기를 준 거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자유 주제로 작문을 써보라고 하셨는데 미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발표하고 싶어요. 평소에 발표를 정말 싫어하던 미카가 자진해서 나서다니요. 미카는 앞에 나가서 한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한글을 통해서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는지, 그리고 이제는 일본어도 더 자신 있게 쓸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요.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미카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신 거였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나야, 미카가 한글을 배우고 나서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자신감도 생기고 일본어 실력도 늘었어. 정말 신기한 일이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한글은 정말 특별한 힘이 있는 문자라고요. 집에서도 유우타의 변화는 계속됐습니다. 한글 일기가 점점 길어지더니 이제는 한글로 동화책도 만들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국 그림책을 몇 권 사다 줬는데 유우타가 그걸 따라 그리면서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냈어요. 어느 날은 유우타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누나, 한글을 만든 사람은 누구야?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백성들이 글을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보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한글의 과학적 원리였어요. 유튜브에서 한글에 대한 언어학 강의를 보다가 알게 된 건데 한글의 자음은 실제로 우리가 소리를 낼 때 입 모양과 혀의 위치를 본떠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고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래요. 정말 과학적이죠? 더 신기한 건 뇌과학 연구 결과였어요. 한글을 읽을 때는 좌뇌와 우뇌가 동시에 활성화된다고 해요. 다른 문자들은 주로 좌뇌만 사용하는데 한글은 음성적 특성 때문에 뇌 전체를 골고루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효과도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유우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나 봐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거든요. 세종대왕은 정말 착한 임금님이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쉬운 글자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나도 유우타만의 착한 글자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런 유우타를 보면서 저는 한글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편리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어요. 학교에서 우리 한글 동아리 소식이 점점 퍼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학년 선생님들도 관심을 보이시고 심지어 교장 선생님도 우리 활동을 격려해 주셨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역 신문 기자가 우리 학교에 취재를 오신 거예요. 난독증 학생들이 한글을 통해서 자신감을 회복한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자님은 미카와 저를 인터뷰하셨어요. 미카는 처음에는 떨었지만 점점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한글을 배우고 나서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글자가 더 이상 무섭지 않거든요. 이제는 제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저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외국 문자가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한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어요. 그 기사가 나간 후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다른 학교에서도 연락이 오고 학부모님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난독증을 가진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많이 연락을 주셨어요. 혹시 우리 아이도 한글을 배우면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작은 활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약간의 부담감도 느꼈어요. 이제는 정말로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더 이상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가족 모임 시간에 한글에 대한 모든 걸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다고요. 유우타의 변화, 미카의 성장, 그리고 우리 동아리의 활동까지 모든 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물론 부모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는 걱정됐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글의 아름다움과 따뜻함을 알게 되면 부모님도 분명 이해해 주실 거라고요. 그렇게 저는 운명의 주말을 기다리며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 주말이 왔습니다. 토요일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평소보다 더 조용한 분위기였는데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요즘 배우고 있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버지가 신문에서 눈을 떼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어머니도 찻잔을 내려놓으시고 관심 있는 표정을 지으셨죠. 뭘 배우고 있는데? 한글이요. 한국의 문자 체계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확 굳어졌습니다. 어머니도 미간을 찌푸리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한글은 정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예요. 24개의 기본 글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유우타도 함께 배우고 있는데요. 유우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나는 한글로 일기도 써요. 정말 쉬워요. 그때 아버지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나야, 한글이라는 게 그 간편한 조립식 문자 말이지. 우리가 그런 걸 배운다고? 조립식이라뇨? 아버지, 한글은 단순히 간편한 게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언어학적 원리가 숨어 있어요. 아버지는 더욱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하루나, 일본어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생각해봐. 한자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와 역사를. 그런데 소리나는 대로만 쓰는 문자가 그런 깊이를 가질 수 있겠니? 어머니도 거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하루나야. 이건 일본어에 대한 모욕이야. 단순함이 곧 우수함은 아니지. 유우타도 제대로 된 일본어를 먼저 익혀야 해. 그 순간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부모님이 한글의 진짜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 거였거든요. 저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한글은 단지 간편한 문자가 아니에요. 저희 반에 미카라는 친구가 있는데 난독증 때문에 한자를 정말 어려워했거든요. 그런데 한글을 배우고 나서는 처음으로 자신 있게 글을 쓸 수 있게 됐어요. 아버지가 손을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야. 진짜 학습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지. 쉬운 길로 도망가는 게 아니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렸지만 큰 소리로 말했어요. 도망이라뇨? 아버지, 미카는 도망간 게 아니에요. 한글을 통해서 글쓰기의 즐거움을 처음 알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유우타도 봐주세요. 한글 일기를 쓰기 시작한 후로 일본어 실력도 늘었어요. 유우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나는 한글이 좋아요. 글자가 무섭지 않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우타, 내가 아직 어려서 그런 거야. 진짜 공부는 쉽지 않은 법이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울면서 외쳤어요. 아버지, 한글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동생이 처음으로 나도 쓸 수 있다고 웃었어요. 미카는 글을 읽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요. 아버지, 문자란 누군가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이해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는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억울했거든요. 부모님이 한글의 진짜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게 화가 났어요. 방에서 울고 있는데 유우타가 살금살금 들어왔어요. 누나, 괜찮아? 나는 누나 편이야. 한글 정말 좋아. 고마워. 유우타야. 우리끼리라도 계속 공부하자. 그날 밤 늦게까지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부모님과의 갈등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런데 새벽 2시쯤 되었을 때 거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살짝 문을 열어보니까 아버지가 제 한글 노트를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안경을 쓰고 정말 진지하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쓴 한글을 하나하나 따라 써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미카가 저에게 쓴 한글 편지도 읽어보시고요. 특히 유우타의 한글 일기장을 보실 때는 한참 동안 멈춰 계셨어요. 유우타가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나는 글을 쓸 수 있어요. 한글 덕분이에요. 이제 무서운 글자가 없어요. 모든 글자가 친구 같아요. 아버지가 그 글을 읽으시면서 깊은 한숨을 쉬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뭔가 생각에 잠기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제 노트를 보시면서 특히 관심을 가지신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적어놓은 한글의 과학적 데이터들이었거든요. 컴퓨터 자판으로 한글을 칠 때의 속도가 다른 언어보다 월등히 빠르다는 연구 결과, 그리고 음성인식, AI가 한국어를 인식하는 정확도가 90%를 넘는다는 사실 같은 것들이요. 아버지는 언어학자로서 이런 데이터들에 특히 주목하셨던 것 같아요. 단순히 쉬운 문자가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우수한 체계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셨겠죠.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말씀이 없으셨어요. 어머니도 어딘지 어색한 분위기였고요. 저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조용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미카가 제 표정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어봤거든요. 하루나야, 무슨 일 있어? 어제 집에서 부모님께 한글 이야기했다며? 응. 했는데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어. 미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하루나야. 부모님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야. 한글의 진짜 힘을 알게 되시면 말이야. 그날 오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역 신문에 우리 한글 동아리 기사가 실린 거예요. 제목이 일본 학생들이 발견한 한글의 기적이었는데 미카의 사진과 인터뷰도 크게 실렸어요. 기사에는 난독증을 가진 학생들이 한글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한다는 내용과 함께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도 실렸습니다. 한 교육학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한글의 표음 문자적 특성이 읽기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언어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 그 기사가 나간 후에 정말 많은 반응이 왔어요. 인터넷에서도 화제가 되고 텔레비전 뉴스에서도 짧게 다뤄졌거든요. 더 놀라운 건 학교에서의 반응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저희를 교장실로 부르셔서 격려해 주셨고 다른 선생님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특히 국어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나야, 내가 시작한 일이 정말 의미 있는 것 같구나. 다양한 학습 방법을 시도해보는 것도 중요하지.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집에서의 반응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까 어머니가 신문을 들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나야, 이 기사 봤니? 내가 인터뷰한 거네. 네, 맞아요. 어머니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화난 것도 같고 당황한 것도 같고
조금은 자랑스러운 것도 같았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서재에서 나오셨어요. 손에는 제 한글 노트를 들고 계셨고요. 하루나야, 아버지와 이야기 좀 하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아버지를 따라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의자에 앉으시더니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나야, 아버지가 어젯밤에 내 노트를 봤다. 그리고 많은 생각을 했어.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아버지는 지금까지 문자의 우수성을 복잡함으로 판단했나 보다. 하지만 내가 보여준 건 달랐어. 문자의 진짜 목적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거구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조금씩 희망을 느꼈어요. 특히 유우타의 일기를 보면서 깨달았어.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게 누군가에겐 벽이었구나. 문자에도 온도가 있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하루나야, 아버지가 틀렸었다. 미안하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아버지가 저를 이해해 주신다는 게 너무 기뻤거든요. 아버지와의 대화가 끝난 후 저는 정말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녁, 온 가족이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거든요. 하루나야, 우리 가족이 한국에 여행을 가보는 게 어떨까? 저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어머니도 깜짝 놀라신 표정이셨고요. 여행이요? 정말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한글을 책에서가 아니라 직접 보고 싶어. 사람들이 어떻게 한글을 쓰고 살아가는지 말이야. 유우타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요. 와, 한국 여행. 나도 한국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 어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이시는 것 같았지만 아버지의 진지한 표정을 보시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가족 여행도 오랜만이네.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우리 가족의 한국 여행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꼼꼼하게 준비하셨어요.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한글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시더라고요. 여행을 떠나기 전 일주일 동안은 정말 바쁘게 지냈어요. 아버지도 기초적인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셨거든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역시 언어학 교수님이시라 그런지 금방 익히셨습니다. 어머니도 한국 음식에 대해 알아보시고 한국어 인사말도 연습하셨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표현들을요. 유우타는 이미 한글로 자기소개를 쓸 수 있었거든요. 여행 가서 한국 친구들에게 보여주겠다고 열심히 연습했어요.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감동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공항 곳곳에 한글로 쓰인 안내판들이 보이는 순간 정말 꿈 같았거든요. 아버지가 공항 표지판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체계적이구나. 한글로 쓰인 글들이 이렇게 명확하고 읽기 쉬울 줄은 몰랐어. 서울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간 곳은 인사동이었습니다. 전통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아버지가 특별히 선택하신 곳이었어요. 인사동 거리를 걸으면서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봤어요. 가게 간판에 쓰인 아름다운 한글들, 전통 찻집의 메뉴판, 그리고 길거리에서 파는 한국 전통 과자의 포장지까지요. 특히 한 서예 가게에서 본 한글 캘리그래피는 정말 예술 작품 같았어요. 아버지가 그 앞에서 한참 동안 서 계시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구나. 누군가를 위한 정말로 잘 만든 도구다. 그때 가게 주인 할아버지가 나오셔서 저희에게 한글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세종대왕이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드셨는지 말이에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유우타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 이 꼬마는 한글을 아는구나. 정말 잘 썼네. 유우타가 미리 준비한 한글 자기소개를 보여드렸거든요. 할아버지가 그걸 보시고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글을 이렇게 예쁘게 써주는 일본 친구가 있다니 정말 고맙구나. 그 순간 저는 한글이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둘째 날에는 경복궁에 갔습니다. 궁궐 곳곳에 쓰인 한글 안내판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감탄하셨어요. 이렇게 오래된 문화유산과 한글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구나. 전통과 현대가 함께 숨쉬고 있어. 특히 국립한글박물관에 갔을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신 과정, 그리고 한글이 지금까지 발전해온 역사를 보면서 온 가족이 숙연해졌어요. 한글박물관에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박물관 연구원분이 설명해 주시는데 요즘 AI 시대에 한글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글의 규칙적인 조합 체계가 자연어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기계 번역이나 음성 인식, 기술에서 다른 언어보다 훨씬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고 해요. 연구원분이 일본어와 비교해서 설명해 주셨거든요.
일본어로 하시라고 말하면 AI가 橋、橋、橋。 중에 어떤 뜻인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발음은 똑같은데 한자가 다르고 의미도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런데 한글로는 다리, 젓가락, 끝이라고 하면 컴퓨터가 바로 정확하게 구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정말 놀라셨어요. 평소에 일본어의 동음이어 때문에 번역 프로그램이 자주 틀리는 걸 경험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일본어, 기쇼우라는 발음이 있대요. 気象、気象、気象。 등 무려 10여 가지 의미가 있어서 AI가 문맥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글은 각각 기묘한, 희귀한, 기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니까 기계가 혼동할 일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연구원분이 웃으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한글은 AI에게 가장 친절한 문자예요. 명확하고 체계적이거든요 라고요. 특히 놀라웠던 건 디지털 환경에서의 가독성이었어요. 스마트폰 작은 화면에서도 한글이 가장 읽기 쉬운 문자 중 하나라고 하시더라고요. 네모 틀 안에서 자음과 모음이 조화롭게 배치되는 구조 때문이래요. 아버지가 그 설명을 들으시면서 정말 감탄하셨어요. 미래 기술과 500년 전 문자가 이렇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다니. 세종대왕의 해안이 정말 놀랍구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건 정말 놀라운 언어학적 성취구나.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이렇게 깊은 철학이 담겨 있다니. 어머니도 한글로 쓰인 조선시대 한글 소설들을 보시면서 감동받으셨어요. 여성들도 이 문자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었구나. 정말 민주적인 문자네. 셋째 날에는 홍대 근처를 구경했어요. 젊은이들의 거리라고 해서 가본 건데 거기서 정말 흥미로운 걸 봤습니다. 카페 간판, 옷가게 이름, 심지어 길거리 예술까지 모든 게 한글로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한 카페에서 만난 대학생 언니가 저희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유우타가 한글로 쓴 메모를 보시고 정말 놀라셨거든요. 와, 정말 잘 쓰셨네요. 한국 사람보다 더 예쁘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 언니와 이야기하면서 저는 한글이 어떻게 한국 사람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복잡한 한자나 어려운 문법 없이도 자유롭게 소통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인사동 전통 찻집에 갔어요. 아버지가 한국의 전통차 문화도 체험해보자고 하셨거든요. 찻집에 들어가니까 메뉴판이 모두 한글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처음으로 한글 메뉴를 직접 읽어보시려고 하셨어요. 오미자차, 대추차, 생강차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가시는 모습이 정말 진지하셨습니다. 저는 대추차 주세요. 아버지가 어색하지만 또박또박 한국어로 주문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정말 발음이 좋으시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있었어요. 그 찻집에서 한글 모양으로 만든 특별한 한과를 파는 거였거든요. 기역, 니은, 디귿 모양으로 만든 예쁜 과자들이었어요. 유우타가 그걸 보고 정말 신기했어요. 와, 기역자 과자다. 먹어도 돼요? 사장님이 웃으시면서 한글을 배우는 일본 가족이라니 정말 특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글 과자를 하나씩 더 주셨어요. 온 가족이 한글 모양 과자를 먹으면서 어떤 글자인지 맞춰보는 게임을 했어요. 어머니가 미음자 과자를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다니 정말 친근한 문화네요. 아버지도 시오자 과자를 들고 감탄하셨어요. 문자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구나. 무섭거나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친구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구나. 넷째 날에는 어린이 도서관에 갔어요. 유우타가 한국 어린이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어 하셔서 아버지가 특별히 섭외해 주신 거였어요. 도서관에서 한국 아이들이 한글 동화책을 읽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유우타도 한국 아이들과 함께 한글 동화를 읽더라고요. 언어는 달라도 같은 문자로 소통하니까 금방 친해졌습니다. 그때 한국 엄마 한 분이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본에서 오신 아이가 한글을 이렇게 잘 읽다니 정말 신기해요. 우리 아이보다 더 또박또박 읽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 말씀을 들으시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유우타가 처음으로 자기 글을 끝까지 읽었어요. 그게 이 문자 덕분이라면 저도 다시 배워야겠네요. 마지막 날 저녁 숙소에서 가족회의를 했어요. 아버지가 이번 여행에 대한 소감을 물어보셨거든요. 유우타가 먼저 말했어요. 아빠, 한국 친구들이 정말 친절했어요. 그리고 한글로 대화할 수 있어서 기뻤어요. 이제 정말 한글을 더 열심히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한글이 이렇게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 있는 걸 보고 감동받았어요. 문자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친근할 수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여행으로 많은 걸 배웠어. 문자의 가치는 복잡함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느냐에 있구나. 한글은 정말 아름다운 선물이야. 일본에 돌아온 후 우리 가족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녁 시간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서 한글 공부를 하게 됐어요. 아버지도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셨고 어머니도 한글로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거든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유우타였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자신감이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학교에서도 발표를 적극적으로 하고 일본어 숙제도 전보다 훨씬 잘하게 됐어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각자 한글 일기를 쓰고 있을 때였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같은 문자로 소통할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하네. 하루나야, 내가 시작한 작은 호기심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바꿨구나.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그리고 제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은 아빠와 엄마가 한글로 처음 메시지를 보낸 날이에요. 우리 가족은 이제 같은 언어로 웃을 수 있어요. 한글이 우리에게 준 선물은 단순히 새로운 문자가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족은 매일 한글로 소통해요.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문자는 단순히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무는 따뜻한 달이라는 걸 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여러분을 찾아뵐게요.